안녕하세요. 현장에서 들려주는 땅 이야기 오픈 마인드입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중히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송산 그린시티 개발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꼭 알아야 될 내용이라서 오늘 천천히 차분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 송산 그린시티는요. 1700만 평 정도를 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곳에 엄청난 이슈가 숨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율주행의 성능 시험장이 있습니다.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송산 그린시티 1700만 평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다시피 요곳입니다. 이곳. 제가 화살표를 가리키고 있는 이곳이 자율주행 성능 테스트 시험장인데요. 자, 이 주변의 환경을 좀 보면은 국제 테마파크가 신세계에서 4조 5천억을 들어서 이게 개발합니다. 언제 개발하냐면 2021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착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올해 3월, 올해가 지금 1월이니까요. 2020년 2월 3월 달에 이제 정식 계약을 합니다. 예, MOU를 했다고 발표도 했었죠. 그리고 비전 선포식도 했고요. 그런데 올해 3월에 한번 다시 발표하게 되면 다시 한번 더 큰 이슈거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1, 2천억이 아니라 4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국제적인 테마파크로 지금 완성시켜 간다고 개발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이죠.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세계에서 얘기하는 국제 테마파크는요. 그냥 하루 놀다 가는 그런 테마파크가 아니라 체류형, 그러니까 이곳에 뭐 스타필드 같은 그런 쇼핑몰도 있고요. 호텔, 리조트, 골프장, 그러니까 다양한 테마를 주제로 한 쥐라기 뭐 월드 같은 그런 테마를 주제로 한 재미거리, 놀거리, 먹거리, 쇼핑거리가 되어 있는 복합 국제 테마파크란 겁니다. 그런데 그 옆에 보면은 바로 여기에 세솔동에 이것도 포함입니다. 동척지구는 이미 다 개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아파트가 한 8천 세대 이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분양이 다 끝났고요. 평당 35평짜리가 보통 3억 1천, 3억 2천에 분양했는데 뭐 확장까지 해갖고 보면 3억 3천 이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몇 달 전이었거든요. 근데 화성 국제 테마파크가 여기 들어온다는 공식적인 발표를 11월 달에 했죠. 11월 중순경에 하고 난 이후에 이곳의 아파트는 현재 지가가 35평대, 34평, 35평대 아파트가 5억이 훨씬 넘습니다. 네, 이것은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기 아파트 값은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거로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면 땅이 없습니다. 여기가 시아호인데요. 이 시아호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깥쪽에 있는 안산에 여기도 자이가 또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더 이상 뻗어나갈 곳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어 놓을 공간, 주거 환경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더 가치는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 이쪽에 있는 땅이 있는데 이건 뭐 할 거냐 라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얗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다 그린벨트입니다. 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땅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동척지구는 이미 개발이 됐다고 말씀드렸고요. 국제 테마파크는 이게 이쪽에 자리 잡고 있죠. 여기가 187만 평인가요? 예, 180만 평 이상 정도 되는 그런 국제 테마파크고, 그 옆에 보면, 공룡이 알을 낳은 공룡알 화석지라고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측으로 보면 송산 그린시티 이런 주거시설이나 상업시설이, 중심 상업시설이 계획되어 있는 곳이지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 여기 자율주행 성능 실험장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11만 평이고 그 옆에 보면 자동차 테마파크가 약 30만 평 정도가 개발이 됩니다. 요 위에 또 보면 드론 시험장도 있고요. 그런데 요 밑에 보면 공단이 이제 하나 들었습니다. 벌써 조성공사를 하고 있고요. 이 공단 이름이 뭐냐면 4차 산업혁명 지원산단입니다. 네, 아주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죠. 제4차 4차 산업혁명 지원산업단지라는 그 산업단지인데 이게 112만 평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산업단지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산업단지는 아니고요. 이 산업단지는 5G를 결합한 여기에 자율시험 테스트장에 들어오는 5G를 통해서 자율시험을 할 수 있는 차량들이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로 들어올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규모가 112만 평의 협력업체들, 5G와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들어온다면 이곳에는 2만 5천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가 약 11만 명 이상이 11만 명 이상이 창출이 되거든요. 이 테마파크를 짓기 위해서. 이게 당장 내년부터 공사 들어가고요. 벌써 여기는 올해 공사가 들어가서 올해부터 해서 2024년까지 분양을 다 완료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토목공사를 이곳에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쏟아져 나오는 인프라들을 정말 계산한다면 정말 끔찍할 겁니다. 이곳에는 거의 대부분 다 그린벨트로 묶여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땅이 없고요. 결국은 여기 보면 마두 IC가 있거든요. 여기 마두 IC가 여기에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화성, 그러니까 송산 그린시티 개발을 본다면 이 마두 IC를 중심으로 해서 빠져나와서 이 도로를 타고서 여기 77번 국도가 또 빠져나갑니다. 이쪽으로 해서 일부 좀 사용할 수 있는 이런 토지들이 좀 있고요. 이 부근 마두면인가요? 이쪽하고 그 다음 여기 사강 쪽과 마두 쪽에 이쪽으로 좀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이쪽은 조금 수척은 좀 시간이 걸리긴 한데 어쨌든 이쪽도 향후로 보면은 이쪽이 엄청나게 개발이 되겠죠. 근데 이건 조금 개발이 늦어집니다. 당장 개발하는 게 바로 이게 내년에 개발하고, 이건 이미 자율주행 시험장은 이미 2018년 12월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지금 계속 들어가면은 운영이 되고 있고 테스트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쪽은 이미 토목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거는 현재 진행형이고, 이 서척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또 중요한 부분, 요거는 좀 빨리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쪽 부분이 여기도 IC가 고정 IC인가요? 하나 여기 있습니다. 고정 IC가 있고 여기에 송산 IC가 있고 요 중간에 보면 이제 국제 테마파크역이라고 이제 신설될 예정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송산역이 있고요. 요 아래로 내려가면은 화성시청역, 향남역으로 이어지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올해 말로 목표는 잡았는데요.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연장될 것 같고, 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벌써. 그래서 여기에 송산역과 화성시청역, 향남역, 그 아래쪽으로 보면 안중역으로 해서 홍성까지 빠지는 서해안 복선 전철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굉장히 큰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먼 얘기가 아니고요. 향후 5년 뒤, 10년 뒤 될 얘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곳입니다. 근데 이곳에 가면은 아직까지 잘 찾아보면 땅이 저렴한 땅들도 있을 거고, 이 역세권 쪽은 엄청나게 비싸겠죠. 특히나 여기는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들어갈 자리는 없고요. 그러니까 그린벨트를 벗어난 땅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쪽에 마두 IC라고 있고 고정 IC가 있잖아요. 이건 고정 IC 쪽에는 조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 고정 IC가 생기거든요. 근데 벌써 이 송산 그린시티를 보면요, 6차선 도로가 중간을 뚫어서 이까지 와 있습니다. 벌써 이까지 쭉 뚫어 가지고 와 있고요. 여기는 차가 아직 다니진 않습니다. 개통은 안 했고요. 근데 벌써 아스팔트로 다 깔아놨습니다. 그 정도로 빨리 진행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 1700만 평의 규모는 분당이 600만 평이 정도 되는데 분당의 3배 크기 정도 되고요. 그리고 평택에 보면 삼성 반도체, 용인에 보면 SK 하이닉스가 이제 세워지잖아요. 여기가 112만 평 정도 됩니다. 여기 4차 산업혁명 지원산업단지 요 하나만 보더라도 112만 평 굉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평택에 보면 삼성반도체가 120만 평이고요. 용인에 SK 하이닉스가 들어설 곳이 135만 평인데 그것도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이곳에 입주할 기업과 또 인원들을 보면은 2만 명 이상, 그리고 국제 테마파크를 건설할 인력들만 일자리가 11만
11만 명 이상이 창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곳에 공사하시는 인력들이나 직원들이 정말 어디 여기 가면요 특별하게 거주할 주거 시설이 없습니다. 아직 이게 신도시가 다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결국은 사강이나 여기 면단위 마두 쪽에 있는데 정말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마두에서 뻗어나오는 이 도로를 자세히 살펴보면 먹을거리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얼마나 큰 중요한 역할이고, 그리고 이곳에서 실험하는 차량들, 부품들, 5G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5G에 대한 자율주행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볼게요. 이 KCT라고요. 여기 보면 이름이 뭐냐면 KCT입니다. 미국에 가면은 MCT라고 하는데 미국의 MCT의 3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게 큰 거죠. 미국 MCT보다 한국에 있는 KCT가 자율주행 성능 시험장이 3배 정도가 더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에 그럼 어떤 내용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들어볼게요. 이 소개는 참고적으로 미리 말씀드리지만 고속도로도 있고요. 일반 고속차로도 있고, 그리고 주거지역도 있고, 지하차도도 있고, 도심부도 있고요.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곳을 만들어 놓고 차들이 어떻게 지나가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CT가 이 모양이 있는데요. 이거는 KCT의 도심입니다. 이런 모양 속에서 이제 차가 무인으로 운전하는 거죠. 자율주행. 그러니까 건물면 신호교차로, 버스 전용차로 등으로 구성된 도심부의 환경을 지금 모사한 곳인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호교차로입니다. 교차로 및 횡단보도 인지를 이제 여부를 하고요. 자율주행차가요. 그리고 신호등 같은 거, 그리고 차량, 보행자, 이런 사람들의 상충될 수 있는 평가를 하고 돌발상에 대한 대처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교차로라고 보면 되고요. 이것은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도심 빌딩으로 차가 들어갔을 때 통신에 장애를 입거나 통신 음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영향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것들을 테스트하고요. 요 파랗게 보이는 부분은 버스 전용 차로죠. 이 버스 전용 차로에 들어갔을 때 버스로 인한 영향을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 보면은 버스나 택시 정류장이죠. 버스 택시 정차 및 출발 시 차량 간 또는 보행자와의 어떤 상충 발생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테스트하는 도심부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리고 KCT 커뮤니티브 자율 주차 시설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쿨존이죠. 이렇게 빨갛게 쳐져 있는 이런 스쿨존인데, 스쿨존이면 어린이 보호구역이잖아요. 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상충할 수 있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 같으면은 하얗게 이렇게 되어 있는 데는 이건 자전거와 보행자 도로입니다. 자전거 또는 보행자와의 어떤 상충할 수 있는 평가를 또 내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노견 주차 시설입니다. 네, 주차 시설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직각, 평행, 사선 주차 기능을 평가를 합니다. 차가 무인차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차가 알아서 와서 주차도 하고 나가고 평행선, 사선으로 주차 기능을 다 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평가하는 거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차 시설이죠. 직각, 평행, 사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평가할 수 있는 자율주차 시설에 대한 것이 하나가 있고요. 자, 그리고요 또 보면 이건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인데 우리가 자동차 전용도로를 다니다 보면 소음 방지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음 방지벽이나 중앙 분리대가 있을 때 소음 방지벽이나 중앙 분리대로 인한 통신 음영 상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라는 거고요. 여기도 보면은 톨게이트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데 여기에 톨게이트, 여기도 톨게이트 있죠. 이 톨게이트를 인지를 할 수 있는지, 통과를 가능한지, 그리고 차량 간 상충 발생한 때에 상충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쪽을 보시면 합류부 있죠. 도로가 크고 작은 곳에서 이제 모아지는 합류했을 때
사고가 나지 않을까, 또 이런 것들을 가속차를 어떻게 이용하고 합류를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지는 곳, 이곳이 또 자동차 전용 도로입니다. 그리고 KCT 교외 도로가 있습니다. 통신 인프라가 부족한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시를 벗어난 시외로 나갔을 때 지방도로라든지 뭐 이런 지방도로로 갔을 때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것들을 잘 통과할 수 있는지, 예를 든다면 통신 음영 지역으로 이렇게 통과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지하차도나 아니면 뭐 차단막이 설치되어 있거나 이런데, 이럴 때 통신 교란이 일어났을 때 영향평가라든지, 가로수길을 달리는데 가로수로 인해서 뭐 시안성이 저하되고 통신 음영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원형 교차로, 뭐 회전 교차로 인지를 할 수 있는지, 통행 우선순위를 선정한다든지, 차량 간 상충 발생 시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는지, 이런 거와, 그리고 지하차도와 뭐 이런 터널 같은 거 들어갔을 때 통신 음영 발생 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영향을, 통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을 대비해서 자율주행 성능을 평가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시험에서는 굉장히 앞서간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런 뭐라 그럴까, 그 신문에도 보니까요, 이게 올해 세계 최초로 핸들을 놓아도 차선을 이제 핸들을 놓고 운전할 수 있는 레벨 3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한번 그 레벨에 대한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네, 레벨 3를 최초로 우리가 적용하는 것 같아요. 자, 미국 자동차 기술학회는 자율주행 자동차의 발달 수준을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다뤘는데요. 레벨 0이 뭐냐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일반 차량입니다. 자동차 브레이크, 레벨 1은요, 자동차 브레이크, 자동차 속도 조절 등 운전 보조국 기능이고요. 레벨 2가 뭐냐면 부분 자율주행, 운전자의 상시 감독이 필요한 부분이고, 레벨 3,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부 자율주행, 돌발 상황 시에는 운전자가 개입하되 고속도로 등 일정 구역에서는 자율주행 가능. 그러니까 고속도로 상에서는요, 서울 판교부터 부산까지 그냥 2차선에 놓고서 주무시고 가도 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레벨 4는 고도 자율주행, 주거 환경 관계없이 운전자 제어가 불필요한, 그리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이죠. 사람이 타지 않고서도 움직이는 무인 주행차가 레벨 5인데, 이번에 레벨 3 등급으로 지금 신문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보면 며칠 전에 핸들을 놓아도 차선 유지, 자율주행차 7월부터 달린다라고 발표가 됐습니다. 네, 자, 올해 7월부터요,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지 않아도 자동차가 알아서 차선을 유지하며 달리는 자율주행 차량의 출시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다른 나라보다 한 발 앞서 자율주행 레벨 3 안전기준을 도입해 관련 기준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해 7월부터는 이런 자율주행차가 국토부 레벨 3, 레벨 3입니다. 자율주행차를 자동차에서 출시할 수 있습니다. 출시해서 판매하는 그런 단계까지 세계 최초로 지금 도입해서 시행한다고 합니다. 자, 좋을 수도 있겠지만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KCT 같은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정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다시 송산 그린시티로 와서요. 오늘도 그 20분이 다 돼가네요. 20분 내에 마치려고 했는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산 그린시티가 1700만 평이 개발되는데 국제 테마파크와 동축에 세솔동에 이미 아파트가 다 입주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첨단 산업단지가 생기고 자율주행 시험장이 이미 그 주행 성능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쪽 동측이라든지 남측 주변 같은 경우에는 투자가 부동산적인 측면에서 보면 여기 마두아이시도 있고요. 이 주변으로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 주변에 계속 개발 속도가 나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